손실난 종목과 이혼하세요. 100년회로 할 수 있는 종목과 결혼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이번 3거래일간 증시가 연휴 후유증을 앓느라 정말 많은 또 투자자분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증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또 추가적인 또 연휴 기간이 남아있죠. 앞으로 증시 방향성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고민 100년회로 종목 찾기를 통해서 시원하게 해소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0년회로 종목 찾기 매주 주말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장중에 주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합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QR코드에 3초 정도만 딱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자, 그 링크가 바로 주쌤과 장중에 함께 할 수 있는 톡방 링크인데요.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부터 각종 자료 그리고 장중에 시황 브리핑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힘든 증시 속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략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주쌤은 다 퍼드리는 전문가잖아요. 1004 입력하셔야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에 넘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이죠.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장전에 장전 시황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 통해서 진행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10월 계속된 이런 변동성 증시 속에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장 전에 전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간의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부터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까지도 같이 함께 챙겨보면서 국내 증시 그날 하루 동안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좀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전망을 도와드릴까 하고 있기 때문에 주쌤과 같이 함께 아침을 여는 시황 방송 같이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시간 됐을 때 알림 서비스 드리고요. 이 방법도 어려워요 하시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이라고 올려주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해온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주 주간 증시를 통해서 다음 주 증시를 살펴보는 주간 증시 총정리부터 탑다운 종목 소개팅 그리고 고수익 매칭주까지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증시죠. 이번 3거래일 동안 증시 움직임 여전히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시소처럼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증시이기도 합니다. 국내 증시는 특히나 수요일, 목요일 증시 하락세가 나왔고요. 금요일 증시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도지 캔들로 마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번 주 국내 증시의 불안 요소는 사실 우리 한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연준에서 긴축 장기화를 시사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는데 항상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우선적으로 움직이면 그 외의 국가들의 금리가 뒤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경우 그동안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을 해왔었던 상황인데다가 미국의 이런 국채 시장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 특히 유독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주식시장까지도 그 여파가 미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한국 증시가 좀 더 취약하게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까지 이제 국경절 연휴가 이어지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재개가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도 화요일부터 이제 재개가 되는 만큼 이 아시아 증시의 동향도 같이 함께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제가 살펴보니까 특히나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탑다운 종목 소개팅 때 주간 증시 다음 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같이 함께 좀 봐드릴 예정이고요. 기술적인 구간들을 좀 더 보면서 시장 수급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 수요일 장 시작에서부터 개파락으로 출발하더니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금요일 장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움직임이 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다가 장 막판 들어서 다시 시작했었던 지수의 시가 구간대로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들상 이런 도지 캔들이 저가권 구간에서 나왔다는 것은 또 일종의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그런 캔들이기도 하거든요. 금요일 미국에서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대감이 우선적으로 선반영이 되다가 주춤하는 모습으로 관망세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장세에서는 보통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또 변수에 대비해서 보통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지수의 움직임도 좀 더 관망색이 짙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2%대 강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장 지수에 곱하기 한 2, 3배수 정도 하면 개별 종목군들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시장이 거의 2% 가까이 올랐다라는 것은 이날 대다수의 종목들이 4%에서 6% 가까이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사실 시가총액 상위주들보다도 개별 종목군들이 데드캣 바운스처럼 일시적인 이제 반등이 나온 종목군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지수, 주월봉의 움직임 봤더니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반기에는 2차 전지 소재 종목군들, 로봇 관련주 이런 이제 섹터로 인해서 강하게 랠리가 나왔다가 근래 9월, 10월 달 지금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분을 되돌림하는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봉상의 이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 일종의 이제 구름대라고 볼 수 있는 일목균형표의 이제 보조지표. 파란색으로 빗금이 쳐져 있고 그리고 주황색으로 빗금이 쳐져 있는 구간을 구름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구름대 역할이 매물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보니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서 주봉상 마무리가 밑꼬리가 달리면서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월봉상 움직임을 봤을 때는 월봉상 또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게
60월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60월선 구간대를 올 초에 돌파를 하니 시장 지수가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눌림목 구간에서 60월선 구간대를 지지받아주는 모습이 감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이 일단은 연휴 기점으로 얼추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또 명언 중에서 이런 명언들이 있잖아요. 시장에 빨간 선홍빛 피가 낭자할 때 열심히 용기 있게 매수한 자만이 그 피의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 증시가 나왔을 때 용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 그런 장세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조정 나올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시장이 조정 나올 때는 개별 종목군들 오히려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에만 쏠리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병행을 하면서 시장 주도주는 계속해서 잡아가시면서 추후 계속해서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노려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반등 구간을 좀 모색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술적 구간에 들어선 것 같다라고서 긍정적인 시장 브리핑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뒷부분 강의에서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제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번 주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었었던 특징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 이 종목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브리핑 한번 도와드리고 싶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 봐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요일에 상장한 코스피 기업이죠.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해서 9월 달부터 로봇 관련 종목들이 한 차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던 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로봇주로서 시가총액 지금 3조 가까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IPO에도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했을 때 만약에 수익 구간이 많이 나온다면 어차피 배정받은 주식수 얼마 안 되시잖아요. 깔끔하게 용돈 발휘하시고 수익 챙기시고 나중에 또 이후에 재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나 봅니다. 상장 당시 역시나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고 또 따따블까지 갈 뻔했지만 따따블까지는 채 못 올라가고 그냥 수요일, 목요일 증시 자체가 하락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수급의 영향 때문인지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위아래 꼬리가 단 팽이형 캔들로 마감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금요일 장세에서는 그나마 시장 지수가 반등을 나와서인지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보합대로 마감이 나온 모습들 관측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쌤, 저 지금이라도 두산 로보틱스를 매매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신규 상장주는 IPO 공모했을 때 참여를 해서 상장을 했을 때 수익이 나오면 챙기는 게 좋고요. 만약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분봉상의 움직임 보면서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꿀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 대장 종목들 고점 찍고 조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금 로봇 관련 섹터에 좀 수급이 들어올 만한 또 강력한 이슈가 나와줘야지 수급이 계속 붙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재공략을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 증시 흐름 보면서 좋은 종목들 지금 조정 많이 줬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쿨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이스테크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가 폭등을 했다가 권리 매도 첫날에 일명 점하로 하한가를 금요일장에서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에이스테크가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또 탄탄했거든요. 5G 관련 이슈가 들어왔었고 55조 규모의 미국의 인프라법 관련해서 이 미국 쪽의 그 거점에 그 5G 기지국에 이 에이스 테크놀로지가 같이 그 수주를 좀 담당할 수 있다라는 그 관련 기대감이 한 차례 들어왔었는데 결국에는 그 관련 이슈가 이 종목의 주가상 단기 고점이었던 건지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또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할 때 꿀팁이 뭐냐면요. 재무제표를 한 번씩 보는 게 꿀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분석 이제 구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기업 분석 보시면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어떻습니까? 3년 연속으로 빨간색 적자폭을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같이 보는 게 좋은데 부채 비율은 낮은 게 좋고요. 유보율은 높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사실상 이제 부채율이 유보율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의 자본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재무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그런 재무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유상증자 관련 이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유상증자를 단행했을 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꿀팁이라고 한다면 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 이 조달받은 자금을 출처를 어디에다가 자금 용도를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업황이 살아나고 있어서 신규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했을 때는 이 기업의 정말 투자자의 마음으로서 투자를 같이 함께 응원을 해주는 마음으로 유상증자를 반기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기존 주주들이 어차피 투자했었던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 투자자들을 상대로 역시나 이 기업에 이런 저는 자금 용도로 쓰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더 저가의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이런 자금, 용도, 출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초보 투자자분들은 꼭 재무제표 보실 때 적자 기업이 2, 3년 이상 연속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 가급적이면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자본 잠식이 있는 기업들 3, 4월 달에 회계감사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시즌에 감사 의견이 부적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상장 폐지 위험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쿨 종목으로 제가 한번 찝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3거래일간 나왔었던 관련 이슈들 뭐가 있었는지 탑다운 종목 소개팅 통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다운 종목 소개팅 넘어가기 앞서서 장중에 주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이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딱 3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주쌤이 운영하는 톡방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코드명이 1004 걸려져 있습니다. 톡방에 넘어오시면 각종 자료부터 시장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장전에 진행하는 시황 방송도 제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딱 집중해서 20분 정도만 시청하시면 장중 흐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대한 잘 파악하실 수 있게끔 관련 전망들 제가 방송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온라인 무료 방송 역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은 이어서 탑다운 종목 소개팅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종목과 만나게 해주고 손실난 종목과는 깔끔하게 이별시켜 드리는 시간이죠. 탑다운 종목 소개팅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다운 종목 소개팅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탑다운 종목 소개팅이 어떤 강의인지 잠깐 안내 도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분석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바텀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의 업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 기업을 투자할 만한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분석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바텀업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석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트렌디한 업종이나 테마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그에 따른 최대 수혜주를 공략하는 방법이 바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 제가 시장 분석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한 부분들 강의 통해서 도와드린다고 했죠? 같이 함께 살펴볼게요. 자, 10월 2주차 증시 캘린더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사실 10월 달 중에서도 슈퍼 위크라고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 장에는 우리 한국 증시가 휴장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특별한 사항 없이 지나갈 것 같고요. 화요일에는 오펙에서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에 유가 상승이 역시나 엄청 났었기 때문에 이 관련 보고서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유가 관련 종목들, 특히나 중소형 종목들인 흥구석유나 한국석유와 같은 종목군들이 한번 들썩이지 않을까,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련 이슈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일은 어떤 이슈가 있죠? 9월 달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9월장 동결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연준 위원들이 이를 또 추가적으로 11월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될지에 대한 또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더 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역시나 이 9월 FOMC 회의록 공개 관련해서 관련 이슈를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증시가 이러한 매크로 이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 항상 이제 증시가 이런 이제 이슈가 있기 전에 좀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일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이와 또 대조적으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반도체 섹터군들, 또 주도주를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고대하셨을 또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물론 마이크로 쪽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전히 적자폭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드라마틱할 것 같진 않다. 하지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동안 1분기, 2분기 원체 안 좋았었기 때문에 3분기 그래도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했을 때 이제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가늠자가 또 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글로벌 메모리 기업 중에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했을 때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최강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에서 그래도 실질적인 유의미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에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 주 움직임이 나왔었던 반도체 종목군들을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파도와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더라고요. 또한 역시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도 좀 재밌게 봤었는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주가가 하락폭이 조금 나왔었죠.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상승폭이 한 4%대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이번 주 있었는지 그 부분들은 제가 뒷부분에서 좀 다뤄볼 거고요. 또한 이제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경상수지에 대한 부분이죠. 경상수지와 함께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 이 생산자 물가지표와 소비자 물가지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CP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FOMC 회의록 발표와 함께 바로 이제 연이어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CPI 결과가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서도 일단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수준의 물가 지표가 또 발표가 된다면 역시나 증시 반등 모멘텀 찾아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은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선물 옵션 만기일은 1년에 4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그래서 네 마녀의 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10월 달에 있다는 거.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12월 이제 둘째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옵션 만기일이 있을 때보다 변동성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옵션 만기일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 수요일에 있는 이런 관련 이슈들이 그리고 또 목요일에 이어지는 이 CPI 발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더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는 이 이슈를 보다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중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지금 워낙 강달러 기조를 보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강달러를 좀 눌러줄 만한 그런 이제 요소가 위안화가 또 가치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위안화가 가치가 올라가려면 중국의 경기가 되살아나야 됩니다. 자, 이번에 국경절을 한번 보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활기가 띄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돌아오는 이 9월 중국 CPI와 PPI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지금 회복 탄력성을 받고 있다 한다면 역시나 위안화의 강세로 인해서 강달러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중국의 CPI와 PPI까지도 같이 함께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슈퍼 위크 주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왔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와 함께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같이 함께 나오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련 시장 움직임 잘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이제 주간에 나왔던 강력한 이슈들 뭐가 있었나라고 봤는데, 자, 이제 증시가 조정은 줬어요. 그럼 증시가 반등이 나오려면 어떤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네, 경기 민감주, 특히나 반도체 sek터 잘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제 지난주부터 나왔고요. 근데 이 마이크론 쪽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게 나왔어요. 3분기까지 적자폭을 그리고 있다라는 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소식들이 발표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쪽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은 어땠나 봤더니 마이크론 이제 CEO가 긍정론을 밝혔습니다. 메모리 가격 진바닥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의 많이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 시스템 반도체가 우선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뒤따라가는 게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계절적으로 3분기와 4분기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즉 3분기까지는 이런 외부적인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수요가 지지부진해서 3분기까지는 뭐 유의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4분기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크로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기업인데 최근에 뭘 통해서 이런 4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실적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살펴봤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 요즘에 어떻다고 합니까? HBM을 베팅했다라는 관련 이슈가 나왔어요. 자, 이 HBM 오늘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 처음 듣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00년으로 종목 찾기 이 프로그램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자주, 매주 본다 하시는 분들은 아우 쌤 이제 지겨워요 하실 것 같아요. HBM, 네, High Bandwidth Memory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가 D램과 랜드가 있는데 이 D램의 업그레이드 3위 버전이 HBM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HBM 뒷부분에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 이 HBM에 이제 승부를 걸었다. 그래서 차세대 메모리 경쟁력도 계속해서 가져가 볼 것이다 라는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HBM의 마이크론, 그것도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HBM에 베팅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AMD에 그것도 이제 마이크론은 이제부터 HBM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일찌감치 있게 HBM을 만들어 왔고요. 이미 지금 버전이 3, HBM3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이제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SK하이닉스를 추격한다. 자, 쌤, 메모리 반도체 최고봉은 삼성전자 아닌가요? 그러면 HBM도 최고봉, 최고로 잘 만드는 기업은 삼성전자 아닐까요? 하실 텐데 사실 SK하이닉스가 이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최초로 우선적으로 만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최초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 선점 효과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쪽에서 AMD의 HBM3를 공급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이 HBM3를 엔비디아 쪽에다 공급을 하겠다고 이제 가계약을 했었는데 이 삼성전자에서 만든 HBM3가 수율이 좋지가 않아서 그 샘플 테스트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업그레이드를 해와라 라고 엔비디아가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어쩔 수 없이 원래 삼성전자 이 HBM3를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 뭘 쓰겠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SK하이닉스가 만든 HBM을 더 만들어 달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지금도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느라 지금 과부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삼성전자에 조금 부탁을 했더니 삼성전자의 HBM3가 엔비디아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쓰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당분간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업데이트하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이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삼성전자와 달리 4%대의 강세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관련 이슈들이 있는데 자, HBM을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도체주를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트렌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 HBM 강의 제가 정말 입이 아프게 또 많이 도와드리는 강의이기도 하지만 다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이, 높은, 그리고 밴드 위드 하면은 폭 이런 거를 의미를 하잖아요. 폭, 그리고 메모리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D램을 한 개가 아니에요. D램을 한 개가 아니라 자, 여기 옆에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 개, D램을 여러 개를 수직, 그러니까 수평이 아닙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쌓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쌓아서 3차원 형태의
그런 차세대 D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D램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이 GPU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옆에다가 이렇게 늘려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GPU 옆에다가 그냥 쌓아버리자. GPU 크기만큼 쌓아버리자라고 이제 만든 것이 HBM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런 D램보다는 훨씬 더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그만큼 기존 D램보다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용량적으로도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게 이 HBM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HBM을 어떻게 부르냐면 니어 메모리라고 합니다. 자, 니어, 가까운 이라는 뜻이고요. far, 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가깝고 멀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GPU, CPU라는 이 시스템 반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이에 붙어 있으면 니어 메모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 이런 업황 좀 공부하신 분들은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게 지금 GPU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GPU를 엄청 많이 만들고 있는데 GPU가 이제 운영하고 처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운영 처리를 하려면 뭘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끌어와서 운영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GPU 옆에 붙어서 이런 저장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HBM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HBM과 또 비슷하게 쓰이는 니어 메모리 중 하나인 GDDR 관련해서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HBM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는 이 GPU와 함께 HBM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GPU의 수요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대한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GPU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GPU를 또 돌아가게 만드는 HBM 역시도 공급이 받쳐줘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유기적으로 가는 공생관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어서 보면요. 이제 미래형 HBM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HBM 같은 경우에는 GPU 바로 옆에 니어 메모리로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쓰인다고 말씀드렸고요. 기존의 D램은 옆에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형태였다면 HBM은 바로 그냥 GPU 옆에서 이런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그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HBM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미래는요. 이 GPU 있죠. 이 GPU에 바로 위에 올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HBM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전력 효율성까지도 증대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지금 미래형 HBM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선점을 하려고 열심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미리 일찌감치 공부해주면 좋겠죠. 자, 그렇게 이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이제 정말 뛰어난 HBM 당연히 시장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미래 가치가 높은 그리고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의 투자를 해야 되겠죠. HBM이 지금 현재 글로벌 수요추이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지금 성장률이 높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열풍을 타고 60%대 성장세가 나왔다면 내년 역시도 경기 침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추가적으로 30%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관련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내년에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 D램과 달리 HBM 같은 경우는 수익성까지 더 좋기 때문에 실적을 견인하는 거의 쌍두마차가 될, 용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HBM 지금 현재 시장 규모 추이 역시도 연평균 25.4%씩
증가를 해서 기존 2023년도에 비해서 향후 이제 5년 안에는 3배 이상이나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런 관련 전망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시장 점유율 추이에서 봤을 때 HBM이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이 HBM을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독점적인 것은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와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론 역시도 이 HBM에 관심을 갖고 따라 올라오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HBM 개발 연역 비교 잠깐 이제 보도록 하면요. SK 하이닉스가 2013년도 이제 최초 개발을 해서 현재 지금 거의 뭐 5세대.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HBM3 4세대까지 지금 현재 기술력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개발 노하우가 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하반기 중에 제품 샘플을 또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2024년도 양산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실 이 HBM 관련해서 한 기업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올 초에 소개를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미반도체예요. HBM이 디램을 수직으로 붙여서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수직으로 붙이려면 붙이는 본딩 기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본딩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한미반도체고요. 제가 이 한미반도체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 도와드릴 때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드렸죠? 광대역 메모리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으니 주목해보셔라 라고 해서 제가 주식 빅리그라는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도와드렸었는데 2월 달에 제시를 도와드렸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 아주 무섭게 가파르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추세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 올라오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만들어진 이 눌림목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재차 또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이슈 어떻죠?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현재 600억 규모의 HBM 필수 장비를 수주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이 HBM을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웃소싱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우상향하는 요인이라는 거. 자, 제가 이렇게 한미반도체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미 쌤 300% 수익 내는데 저 들어가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300%나 제가 관심주로 제시 도와드리고 이미 수익을 내어드린 이런 종목을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제2의 한미반도체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처음이신 분들 제가 드리는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 안 받아가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자판기 HBM 관련주들 중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한미반도체처럼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만 제가 모아 종목 자판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종목 자판기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이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주세요. 3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주쌤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고요. 들어오실 때 코드명 1004 입력하셔서 넘어오시면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이 HBM 관련된 종목 자판기를 제가 무료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료 제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 도와드리고 있는 자료니까요. 자료만 받아가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시장 브리핑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고수익 매칭주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천생연분 100년회로 할 수 있는 고수익 매칭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수익을 그대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 안에 HBM 관련주들 다 모아 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톡방 넘어가셔서 보시라고 제가 아껴놨고요.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비교를 도와드린 데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계속 넘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역시나 SK 하이닉스의 주가에도 움직임을 또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현재 구간 역시도 저는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보는 기술적인 구간대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저는 좀 최선호주로 꼽아보고 싶고 특히나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디램과 랜드 쪽에서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SK 하이닉스보다 그래도 올해 선방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우리가 내년을 보자고요. 왜? 지금 이미 3분기 지나가고 있고요.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이제 4분기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 4분기 실적 기대해야 되고요. 내년 실적 기대해보는 게 좋겠죠. 내년 이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약 거의 7조 가까이 6.9조 원대 정도로 지금 규모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수주 물량이 아주 그냥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HBM3를 지금 업그레이드한 5세대 지금 HBM3를 내년부터 이제 개발 양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보다 좀 더 최선호주로 꼽아보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구간들 보시면 주가가 거의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세가 한번 나와주고 나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지금 거래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만 원대만 돌파해주게 된다면 그대로 월봉상 매물대인 14만 원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14만 원 이상 구간까지 내년에 올라갈 수 있는지 연초까지도 흐름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라고 해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단 구간, 의미 있는 구간대 10만 5천 원 구간대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제가 준비한 시간 정말 알차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월요일 연휴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방송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